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를 발견했다. 제목은 잊혀진 비밀 채팅방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한 대학생이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논문을 작성하다가 잠시 인터넷을 둘러보기로 했다. 늘 찾던 사이트는 다 지루해졌고 그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채팅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발견했다. 낡은 인터페이스와 사람들의 후기들에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프로그램은 이름이 미라주 챗이었다. 설치를 마치고 접속해보니 온라인 상태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며 채팅방 목록을 훑어보다 이상한 방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비밀의 방 초대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음 이었다. 요즘 시대에 초대받는 형식이라니 더욱 흥미로웠다.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자 뜻밖에도 방에 들어가졌다. 방에는 이미 몇 명의 유저가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초대받은 자로 부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어 인사했다. 그러자 한 유저가 말했다. 새로운 초대자군요. 환영합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대학생은 웃음이 났다. 선택되었다니 단순히 우연히 클릭했을 뿐인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누군가 이 방의 비밀을 알면 너의 운명도 바뀔 거야 라고 덧붙였다. 분위기가 묘하게 진지해졌고 호기심에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유저들은 그에게 방의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는 과거와 미래의 비밀을 엿볼 수 있어. 단 자신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 대학생은 그저 인터넷상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마주한 것은 어릴 적 알던 친구의 모습이었다. 그 친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깨어난 그는 꿈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마주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고였다고 했다. 순간 그는 그 꿈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느꼈다. 그리고 커뮤니티 방에서의 대화가 떠올랐다. 불안감에 그 방에 다시 들어갔다. 예언의 꿈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야. 한 유저가 전했다. 그들은 자신이 본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죽음을, 어떤 이는 큰 재앙을,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혹은 바꿀 방법은 알지 못한 듯했다. 비밀로 남겨두라는 규칙 때문에 방 밖에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불안과 공포가 점점 커져갔지만 그는 그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점점 다른 사용자가 본 비밀이 현실로 일어나는 사례가 늘어갔고 그는 그 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완전히 깨달았다. 자신이 이 방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과연 그는 무슨 목적을 위해 초대받은 것이었을까? 예언의 방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후 대학생은 그 방이 가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인터넷과 실제 생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주변에 퍼지는 사건들과 그가 본 것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를 환영한 것은 유저들의 정체와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가진 진정한 의미였다.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진실과 직면하며 그는 점점 더 깊은 공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갔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비밀의 방에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 가고연 화면 위로 떠올랐다. 선택받은 자의 운명이 다가온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살던 나는 부모님의 출장으로 인해 며칠간 집을 홀로 지켜야 했다. 평소 같았으면 무서운 것은 없었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쯤이었다. 워낙 열대야가 심했던 터라 창문을 열어둔 채로 저녁 일과를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딘가에서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자꾸만 그 소리가 맴돌았다.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방 안이 어둡고 쾌적하게 유지되자 마음이 좀 놓였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던 순간 이번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흐우 하는 낮은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문틈에 입을 대고 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확인했다.
문은 확실하게 잠겨 있었고 이상은 없었다. 안심할 틈도 없이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손에 땀이 났다.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잡았다. 인터넷을 뒤져서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사는 이 주택가는 오래된 공동 묘지 위에 세워졌다고 했다. 원래는 소문일 뿐이라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리니 그저 소름 끼칠 따름이었다.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다. 인터넷에는 몇 년 전 이 집에서 가족이 집단으로 실종되었다는 기이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탐정과 경찰이 밤낮으로 수사를 했지만 끝내 미제로 남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나를 더더욱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집을 나가 새벽 내내 근처 카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되자 집에 돌아왔고 그날로 약속이 끝난 부모님을 설득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잊히지 않았다. 때때로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 흐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아직도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내게 들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공포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여전히 늦은 밤이면 창문을 꼭 닫고 커튼 사이로 무언가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한다.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나에게 경고일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포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서울과 비교하면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 그 아파트는 조금 낡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만족스러웠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다. 새벽에 일어날 때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하며 지나갔고 나는 금방 이 동네에 적응했다.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새벽 2시였다.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누군가 늦게까지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는 내 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았고 얼마 후에야 멀어졌다. 바로 그날 밤부터 매일 같은 시간이 되면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내게 점점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몇 주가 지나자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밤중에 듣는 그 발자국 소리는 너무나 진득하고 생생했다. 나는 결국 그 정체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몇 시간 동안 깨어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너머로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심호흡을 하고 고요한 복도를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포스러운 상상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찼다. 그날 이후로 잠이 드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 발자국 소리는 이제 매일매일 내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내 일상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일을 할 때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나도 모르게 초점이 흐려지곤 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피곤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나는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저히 그 정체를 모르고는 견딜 수 없었다. 장비를 설치하고 소리가 나길 기다리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되자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뚜렷하고 가까이에서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복도가 나왔고 몇 초 뒤 발자국 소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인지 의심하며 다시 녹화를 돌려봤다. 하지만 확실하게 소리는 들렸고 화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쳐 더 이상 이 아파트에 머무를 수 없다고 결심했다. 몇 달 뒤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가 된 밤이면 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환청이 들리곤 했다. 마치 그것이 나를 아직도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는 한밤중에 발자국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야기는 단지 공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독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 읽기를 중단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오다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4층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고 건물 자체는 꽤나 낡아 보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학교와 가까워서 큰 고민 없이 계약을 했던 것이다. 이사 당일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나는 양손에 박수를 들고 좁은 계단을 오르며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와 아주 쾌적해 보였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조금씩 졸음이 몰려와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왔고 금세 잠이 들 수 있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귀에 익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순간 잠이 확 깼다. 귀를 의심했지만 확실히 내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당황한 나는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착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제발 여기 좀 꺼내줘. 어느 날 밤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속삭임을 따라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소리는 벽 한쪽에서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귀를 대고 소리에 집중했다. 그때 벽의 틈 사이로 차디찬 바람이 느껴졌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나는 공구 상자를 열어 낡은 벽지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벽지를 걷어내자 마주한 것은 놀랍게도 오래된 육중한 나무 문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손잡이를 잡고 문을 억지로 열었다. 문이 열리자 마주한 것은 좁고 어두운 비밀 통로였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나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떼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통로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곳에서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무언가를 외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던 나는 마침내 방구석에 놓인 묶인 끈과 녹슨 테이프를 발견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묶여 목소리를 낼 수 없단 것을 깨달았다. 급하게 묶음을 풀어주려던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여자는 사라지고 텅 빈 방 안에 나 혼자만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섬뜩한 기운에 휩싸여 기력을 잃고 철퍼덕 주저앉았다. 통로를 거슬러 돌아오며 누군가의 발소리가 내 뒤를 쫓아오는 듯한 착각이 계속되었다.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와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그 방을 떠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동일한 속삭임을 들으며 잠들곤 했다. 그 비밀 통로와 방은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불가사의한 존재로 남아 내 일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두려움과 미스터리한 경험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이 낡은 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비밀일까? 어쨌든 그 이후로 나는 방을 떠날 때까지 매일 밤 그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을 떠난 뒤에도 결코 이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 그 집의 주소가 떠오르고 그날의 속삭임이 귀에 맴돌고 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이 가진 비밀에 대한 호기심은 커져만 간다. 과연 그곳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